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리서치 센터의 김장효 센터장님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와, 실적 발표의 쓰나미가 한번 쫙 지나갔습니다. 쓰나미. 쓰나미 나쁜 건데. 그러니까 쓰나미 우리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아, 예. 예, 힘들었어가지고. 실적 발표 자체는 크게 나무랄 게 없었는데 네. 투자가들의 그 반응과 그쵸. 이런 것들이 쓰나미처럼 주가를 흔들었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내용들을 이제 엔비디아 제외하고는 이제 다 발표가 됐으니까 그 내용을 볼 텐데, 오늘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구성이 딱 시간을 이렇게 딱딱딱 지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게 되게 많으시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저희가 준비한 자료 네네. 보면서 한번 분석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우리가 기다렸던 1번 캐펙스 투자는 계속 늘어난다. 이건 공통인데 나머지 디테일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죠. 네네. 어떻게 차이가 있었을까요? 일단 그 시장에서는 원래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고 그 지난주에 알파벳이 나왔죠. 네. 근데 알파벳이 나왔을 때 반응하고 그리고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에 나왔을 때 반응이 사뭇 많이 달랐어요. 네네. 그 이유는 사실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은 네. 캐펙스가 얼마만큼 증가되느냐는 것이 우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제는 캐펙스를 쓰는 우리 빅테크들이 투자를 회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네. 답이 안 나오면은 그 캐펙스의 지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게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말고 지난주 했을 때는 캐펙스 증가되는 건 오케이. 네. 그런데 ROI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가, 빚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알파벳 발표할 때는 답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특히 아마존 할 때는 그게 중요한 발언을 하는 바람에 네. 분기점에서 아주 큰 게 됐는데, 그래서 캐펙스 확대 여부에서 투자를 회수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답이 지난주에 단초가 나왔기 때문에 빅테크 쪽의 분위기가 달라졌고, 그쵸. 심지어 그 전주에 알파벳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바로 그 시점 맞춰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전에 빠진 걸 다 만회하면서 급상승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단 현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이 캐펙스를 증가해서 요거 빅4 메타까지, 그리고 하나 더 집어넣으면은 오라클까지. 예, 오라클이 투자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오라클이 진짜 빚을 많이 져서 하는 거지만 네. 이 4개, 5개 업체들의 그 캐펙스를 이번에 집행한 걸 보니까 한 1,800억 달러가 됩니다. 여기 없습니다. 1,800억 달러인데 영업 현금으로 창출되는 우리 영업 현금 흐름이 너무 부족해서 영업 현금을 대비했을 때, 네. 그건 영업 현금은 부족하다기보다는 투자가 많이 돼서 영업 현금 흐름 OCF에서 캐펙스를 제외한, 그게 결국은 잉여 현금 흐름 FCF라는데, 네. 그것이 얼마 남았냐면은 1,820억 투자하는 바람에 영업 현금 흐름에 남은 잉여 현금 흐름이 고작 50억 달러, 2.7% 남은 겁니다. 캐펙스 대비해서 2.7%. 그러면 이거밖에 없으면은 회사가 현금 자산이 전분기 대비 현금이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프리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 된 데는 알파벳도 있었고 아마존도 마이너스였는데, 달라진 이유는 아마존은 원래부터 한 1년 전부터 계속 프리 캐시플로우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프리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라는 건 예견돼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왜? 전 분기에도 거의 BEP였거든요. 근데 이제 알파벳이 좀 충격적으로 처음으로 프리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 되니까 지난주 앞두고 이거 다 소용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 어떻든 프리 캐시플로우가 캐펙스 하고 나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데, 그거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왜냐하면 자사주도 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그 워킹 캐피털, 일단 그런 돈도 들고 하니까 현금 흐름은 현금 자체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리 캐시플로우가 150억 달러 남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현금 자체는 늘어났고요. 아마존하고 알파벳은 아까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현금이 줄었어요. 네. 한 100억 불 정도 이번에 줄었고요. 근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요, 현금이 늘었습니다. 빚을 많이 져서. 결론은 뭐냐, 이렇게 하니까 계속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럼 계속 걱정이 되는데 얘네들은 왜 투자해? 라고 질문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유는 충분했어요. 첫째, 이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이 세 군데가 3대 빅클라우드인데 네. 얘네들은 뭐 한다고? 클라우드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매출이 성장을 많이 했어요. 세 기업 모두. 네, 세 기업 모두 예상보다 좋았고 그다음에 YY 당연히 증가되고 그래서 기업을 다 나열하기보다는 이 세 개의 빅클라우드 업체들의 클라우드 비즈니스 매출 자체가 이번 분기에 48% 증가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에. 네. 근데 1, 4분기 한 석 달 전에는 이게 39% 성장했거든요. 네. 이 큰 세 기업의 성장률이 지난 분기에도 39%인데 이번에 48%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다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근데 매출 성장률이 캐펙스 성장률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막 이렇게 AI 클라우드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투자가 속도가 빨라서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안 좋은 건데 이거 매출 성장률이 48%라는 게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높아졌다는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럼 얘네들은 왜 캐펙스를 투자 증가를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멈출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고 알파벳은 심지어 내년도에는 더 확실히 많이 늘리겠다 얘기했을까 보면은 한마디로 백로그 수주잔고가 좋아요. 수주잔고는 이번 분기의 실적 매출 성장률하고 관계없고 반영 안 되고. 앞으로 매출로 반영될 수 있는 미래의 성장이죠. 네. 이거 뭐 정확히 얘기하면 백로그가 수주잔고냐 또 RPO가 다르냐 아니면 어쨌든 통쳐서 수주잔고라고 청했을 때 수주잔고가 가장 큰 데가 어딘 것 같으세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두 번째는 어디가 클까요? 구글? 상당히 다른 회사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자꾸 틀리시네. 아니, 다 당연하죠.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고요. 네. 수주 잔고 네. 앞으로 받은 거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는 둘째치고 네. 받은 거니까. 네.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는 6,780억 달러고요. 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얘네는 프리 캐시플로가 남다 그랬죠. 그쵸. 그렇죠. 투자하는 데가 없어서 그래. 왜냐하면 알파벳은 TPU 반도체도 네. 개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미나이도 개발해야 되죠. 알파벳은 투자할 데가 많아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자기네 반도체, 뭐 트레이니엄, 인페런시아 이런 거 준비하는 것도 있고 네. 아마존은 어쨌든 가장 규모가 큰 클라우드잖아요.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도체를 자기가 개발하고 있지만 잘 안 되거든요. 네. 그 얘네들은 뭐가 안 돼요 또. 어닝 모델 같은 라지 랭귀지 이런 것도 없잖아요. 네. 남의 갖다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나은 편이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리 캐시플로우도 가장 유일하게 많이 늘었고 네. 수주잔고도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6,780억 달러인데 이게 얼마냐? 수장을 앞으로 미래에 낸 거예요. 1년 전보다 84%가 증가됐는데 아까 뭐라 했죠? 가장 큰 규모니까 얘네는 성장률이 폭발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84% 놀라지 마세요. 그게 가장 그 성장률은 꼬레입니다. 지금 가장 큰 6,800억 달러가 84%가 YOY로 늘어났고 네. QOQ로 늘어났어요. 네. 지난 분기보다 8%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성장률도 지난 분기보다 8%, 작년보다 84%면은 1등 업체가 그거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프리 캐시플로 남고 네. 그러니까 주가가 반응을 좋게 한 거고요. 두 번째 이 수주 잔고가 많은 데가 어디냐면은 네.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그래서 그렇게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 근데 오라클은 아까 프리 캐시플로가 안 좋아요. 이거 우리 센터장님 자료 이거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한꺼번에 이거 하고 말씀드리게 그래요?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들으시고 네. 죄송합니다. 오라클이 두 번째가 약간 의아스러운데 네. 이거는 쳐주지 않는 거는 뭐죠? 얘네들이 6,380억 달러인데 360% 증가됐고 네. 전분기 대비 15%나 증가되는데 네. 문제는 이게 거의 다 빚으로 증가시킨 거예요. 빚으로 이 돈을 그러니까 투자를 빚으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왕창 땡겼는데 오라클은 뭐예요? 오픈 AI를 많이 연결되죠. 그쵸. 그러니까 오라클의 수주잔고의 상당 부분은 오픈 AI고 그거를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2,500달러 실질적인 금융 보증을 하는 거 이런 고리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다른 건데 수주잔고로 따지면 오라클도 받아놓은 곳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구글입니다. 적진 않습니다. 세 번째도 한 5,100억 달러 되는데 네. 구글도 수주잔고는 작년보다 380%. 그리고 이번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게 어디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아마존이 더 아마존 15%.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규모가 가장 적긴 해요. 이게 한 5천억 달러 좀 안 됩니다. 150% 증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오라클을 제외하고 그
저기 빚을 내서 했든 뭐 했든 아니면 오픈 AI 너무 치중됐다 이걸 말고 대부분이 수주 잔고 자체가 계속 상당히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속도가 이제 좁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친 거예요.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미래가 수주잔고 좋고 아직 뎨 파이낸싱이건 아니면 에퀴티 파이낸싱이건 빚을 지든 뭐 이렇게 자본 조달을 하든 물론 금융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끌고 갈 수밖에 없고 끌고 가는 것이 타당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오픈에 해가지고 뭐 오라클 그러면 헷갈리고 뭐 이렇게 계속 딴지를 걸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아마존이 이 얘기를 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얘기요? 캐펙스 증가하는 이유는 알았죠? 전망이 좋으니까 수주한 거 좋으니까 프리 캐시플로 차이 나는 건 자금 조달에 큰 이슈가 없으면 오케이라는데 아마존이 두 마디를 했어요. 수치적으로 3년, 5년.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제시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아마 다른 분이 많이 다루셨겠는데 네. 금요일 날은 우리가 숏 커버링이라든지 그 레오폴드의 그 청산에 따른 강제 청산이 마무리되거나 마무리는 아니더라도 이 원인이 이거 가장 큰 거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닌가? 뭐 그러면서 따라 붙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고 편을 치고 오늘 숏 커버링이 다시 리와인딩이 되면은 약간 마이너스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요거 보겠습니다. 3년, 5년 이 말씀을 한 거죠. 네. 저희도 앞에서 명성님이랑 이거 실적 발표 내용 얘기할 때 아마존은 시장이 원하는 구체적인 일정을 얘기해줬다.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렇게 3년, 5년 그 자세히 말할 거 없죠. 3년 내에 투자 회수를 할 수 있고 서버 투자한 거. 장기 공급 계약은 5년적으로 확보했다. 이게 100%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단체적으로 야 너네 투자 많이 한다는데 그리고 니네가 클라우드에서 1등인데 그렇죠? 과연 그게 투자가 회수될까라는 질문을 한 거에 대한 답으로서 한 건데 아마존도 이런 기조는 얘기했지만 수치적으로 발표한 거는 아마 처음으로 기억하고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넘버화시키지 않았어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3년 내에 회수하고 그냥 5년 계획을 했다는 거는 3년 지나고 나서 나머지 2년은 엄청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시성을 좀 보여줬다는 것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알파벳 일주일 전에 알파벳이 캐펙스 증가되는 거에다가 돌아오는 거 수익 회수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것도 그럼 얘네들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아? 아마존이나 알파벳이나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걔네들 주가도 오르고 유일하게 모르는 거는 메타는 여타저타해서 걔네는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회복하기는 어렵겠구나 걔네들은. 그래서 메타만 뒤로 빠지게 된 거죠. 근데 또 메타도 금요일에 보면은 또 같이 좀 올라줬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제일 꼬레비. 그쵸. 예, 그래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질문이 캐펙스를 얼마나 쓰느냐에서 회수가 가능한데 회수가 가능하냐의 질문에 요 3년 투자 회수, 5년 계약이라는 말을 해준 것이 가장 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른 기업들도 논리는 비슷한데 다른 데가 좀 조심스러운 거는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구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PU 개발, 그다음에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개발 투자하고 그거에 따른 투자 회수 기간이 여기랑 똑같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아직까지는 하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번에 화두였고 이게 만약에 아마존에서 이 정도가 아니었으면은 뭐 비록 그 전에 주가적으로 청산을 당하는 그런 것이 타이밍이 누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오비락시 됐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또는 거꾸로 이것만 가지고도 주가가 그렇게 오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컨비네이션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그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고 빅테크는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 게 첫 번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몇 군데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 역시 많이 나오는 것들이 금요일 날 많이 회자되지는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아마존도 그렇고 아까 5년 계획이라는 거 들어보세요. 5년 계약. 또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얘기를 했고 알파벳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5년이라는 계약 얘기는 안 했는데 업계에서 나온 거는 그래도 다 3년 정도 계약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년. 예. 아마존이 명시로 5년을 한 거죠. 근데
얘네들이 그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면은 그거를 계약해서 가져가는 클라우드를 쓰겠다고 하는 거는 주로 큰 데는 당연히 언어 모델 만드는 LLM, 라지 랭귀지 모델 만드는 회사죠. 네. 누굽니까? 오픈AI하고 엔트로픽인데 오픈AI가 잘 되면 좋은데 오픈AI는 뭐 미뤄진다 IPO가 있는데 엔트로픽은 된다 그러고 다긴 다른데 얘네들하고 계약을 체결하겠죠. 근데 언제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우리가 22년도에 보통 우리 오픈AI가 난리가 친 22년 11월인가 시작했는데 뭐 그 전부터 얘네들은 비즈니스 했겠지만 의미 있게 올라가는 거 얘네들도 비즈니스 라지 랭귀지 모델 토큰이 늘어나간 게 23년, 24년, 25년 가면 갈수록 성장이 아주 가파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초반에 23년도에 계약을 맺었던 그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 클라우드 업체들하고. 그거는 이제는 이번 달 올해 말, 올해 하반기 3년 정도면? 또는 내년도 되면은 종료. 재계약이 됐는데 네. 그때하고 다른 것이 기본적으로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고 네. 걔네들 토큰의 성장서도 만만치 않고 그러면 당연히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계속 체결하니까 그게 아까 백로그로 잡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백로그로 잡을 거 아닙니까? 네네. 아니, 이거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큐어큐로 가는데 이제부터 하는 그 계약들은 순차적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재계약 사이클이라고 본다면은 3년 사이클 보면은 그 전보다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다분히 크다는 거를 본다면 그 클라우드 비즈니스 빅테크 업체들의 캐시플로우가 매우 타이트한데 네. 좀 빠듯한 거죠. 근데 빠듯한 게 계속 빠듯하고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만 볼 것이냐 아닌 걔네들도 프리 캐시플로우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결국은 코스트 푸시를 고객한테 일부 전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그렇다고 마진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코스트가 늘어나서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그거를 자기네 혼자서 걸버지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자기 고객하고 분담하는 그 상대자 그 LLM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할 것이냐 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클라우드 이용률을 높일 것이고요. 소비자들에게, 네. 기업에게, 네, 기업에게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지금 아까 뭐 수주 잔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건 네. 이거고 이거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84%고 보시면 아까 마이크로 이런 그 수주 잔고에 믿고서 네. 캐펙스를 지속한다라고 본다면은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담되는 거 맞는데 혹시 UBS가 얘기한 이런 포캐스트가 타당성이 이전보다 부여될 수 있다면 우리한테는 좋겠죠. 이거는 그렇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보세요.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AI 캐펙스를 할 때 비중이 작년에 15%밖에 안 되는데 코스트에서 이번에는 38%. 이건 거의 맞겠죠? 30 몇 프로? 2027년 73%. 이게 좀 퀘스천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아까 정점이냐 이런 얘기를 계속 나왔던 건데 네. 앞전에 말씀하신 이 그 수주 잔고랄까 아까 가격에 대한 거 그다음에 3년 회수하고 5년 만에 계약하고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프리 캐시 플로우가 뎃 파이낸싱만 가지고 보완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가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UBS의 이제 포캐스트인데 조금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걸 감당할 것인지. 그러게요. 그러면 이 가격이 늘어나는 거를 자기네가 다 받을 다 흡수할 수 있느냐. 아니,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 아까 말한 LLM이 받아가야 된다. 자기네가 100% 흡수 못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흐름은 좋은데 프리 캐시플로우하고 LTE 맺을 때 가격이 3년짜리냐 어떻게 되느냐 디테일 알려달라. 그런데 디테일한 답을 해주는 회사는 한번 믿어보는 거고 안 그런 거는 넘버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것도 뭐 가격 요거는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못 봤어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오버된 측면도 있어서 제가 네. 뭐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것만 알려주고 요건 잠깐 곁다리를 하는데 네. 우리 실적 발표될 때 LTA로 60% 70% 운영하겠다 뭐 그런 계획을 발표했죠. 지금은 아닙니다. 네. 앞으로 뭐 향후. 하겠다는 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기사가 나왔는데 번역본이 나왔는데 가격 인하 폭은 분기당 5%로 한정하고 가격 인상에 사실상 사안이 없다고 했다고 해서 제가 원본을 찾아보려 했더니 원본은 유료예요. 풀 버전은. 네. 그런데 원본이 아니고 오픈된 거에는 이런 말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이런 말은 없었고 우리가 아는 거 타이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가격을 이제는 그 변동이 있을 때
반응을 시키는데 밑에 쪽은 좀 어떤 제한을 두고 위에 쪽도 하나도 반영 안 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파티시페이션 참여할 수 있게끔 그 가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5% 제한밖에 6%안 빠진다는 거고 네네. 가격 인상은 상한은 없다 이런 명시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만약에 저게 진짜라면 너무 좋은 거 어저께 아니에요? 오후에 저도 받긴 봤는데 네. 혹시라도 이것만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흐름은 정확성이 있는 회사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3년 투자 회수 5년 계약.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은 아닌데 60, 70% 가져간다.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위에 업사이드가 이게 올려놓으면은 말이 안 되는 게 빅테크 업체들이 그러면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슈는 하락폭을 제한하는 정도가 좀 많이 되면은 좋겠다 이 정도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서 네. 결국 이겁니다. AI가 선순환될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러길 바라는데 여기 아마존의 이 말이 그러면 가격 인상 가능성이 결합이 잘 된다면은 전가를 좀 더 시킬 수 있고 네. 그럼 걔네들도 라지 랭귀지 업체한테 전가를 시킨다면은 투자 회수 기간이 걔네 말대로 단축될 수 있다 그러면은 캐펙스 확대를 지속하는데 아주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반도체 수요가 지속될 것이고 하는데 문제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의무는 아직은 남는 거죠. 그 중에서 정확히 말하면 엔트로픽은 문제가 현재 없고요. 흑자 전환을 했다 그러니까 상장도 하고. 네. 근데 이제는 오픈AI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오픈AI도 문제만은 아니에요. 보기에 따라서는 엔비디아가 뭐 지원해주고 뭐 사주고 한 게 처음 일은 아닌데 지금 주가가 빠지니까 거기도 오픈AI한테 투자하는 사람 IPO도 지연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기에 전략적 투자자 말고 전략적 투자자는 상당히 그 회사를 알고 같이 가겠다는 그런 투자가들은 1년, 2년, 3년을 가져가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소프트뱅크 같은 거. 근데 그런 투자가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FI 이젠 그 재무적 투자가 있는데 재무적 투자는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불안하고 시간에서 시장 위에서 주가가 빠지거나 아니면 평가가 애매하게 되면은 많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그걸 나서서 어차피 생태계를 끌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어느 그 밑에 단에서의 센티먼트를 잡아주면은 또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근본적 해결은 안 된 거지만 그래서 하나의 생태계 한 부분이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클라우드 비용의 흡수 가능성이 얼마만큼 제대로 실현되느냐 이거에 따라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라지 랭귀지 모델에 우리 거 써주는 오픈AI 챗GPT 포함해서 클로드 포함해서 하는 거에 가격이 혹시라도 인상되거나 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가 또 결론은 그게 베어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신경 쓰고 넘어가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하나씩 뭔가 전가가 계속 되는 그림들이 여러분들 그려지시나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거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가 계속 확대되느냐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럴 만한 여력이 있는지. 근데 거기에서 가장 잘 증명해낸 건 아마존이었고 왜냐하면 명확하게 기간을 이야기를 해줬으니까요. 근데 또 이제 우리 센터장님 얘기에서는 요게 또 이제 비용 부담이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있는데 요거 이제 또 LNN 기업들이 받아낼 수 있느냐 이 시나리오인데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은 엔트로픽이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4분기 예상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도 정확하게 시장에 명확한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실적들이 클리어하게 공개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더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죠. 맞습니다. 와, 제가 계속 이거 이제 앞으로는 선수의 영역이다, 선수 영역이다 얘기를 하는 게 와, 이거 분석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기보다는 네.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은 결판이 나겠죠. 기업들이 예. 투자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하게 해주면 괜찮은데 그들도 과연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앞으로도 할 수 있을까? 그건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네. 요구사항을 받을 테니까 아까 삼성도 그렇고 아까 아마존도 그렇고 스스로 처음부터 우리 미리 준비한 어떤 자료에 이렇습니다라고 하진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질문을 했을 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요구사항을 받으면 이전보다는 좀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와, LNN 기업이 클라우드 비용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그들의 입에서 과연 우리가 명확하게 언제 들을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지난주에 올랐던 금요일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사실 뭐 그날 단초가 됐었던 가장 뭐 상징적인 이슈가 레오폴드 사태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정확하게 시장의 뭐 저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청산이었다라고 보셨나요? 일단 결론은 펀더멘털 훼손만 가지고 떨어지는 각도 대비했을 때 과하게 빠지면은 결론적으로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큰 역할을 했구나라고 후행적으로 사람들이 같이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반대로 디레버리징을 할 수밖에 없다. 즉 강제 청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회사들이 있었다는 거고 네. 그게 강제 청산이 종료가 이걸로 다 끝난 거냐? 이건 사실은 모르죠. 딴 데도 추정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 시차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게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미 나타났는데 이거만큼 크지가 않으니까 소리 소문 없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종료 단계라는 게 이게 보여졌다고 한다면은 수급 정상화에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전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는 정도는 될 수 있겠고요. 네. 그거는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아까 뭐 샌디스크라든지 마이크론도 다 비슷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한국이 많이 빠진 거는 삼성전자 빠진 거는 이게 한번 보실래요? 화면 보여주시죠? 네. 우리가 주가가요. 여기 주가는 여기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226만 원, 170만 원. 네. 우리 전쟁 일어나기 전에 삼성전자가 21만 6천 원, 하이닉스가 100만 원, 마이크론이 410달러고 중간에 6월 말 7월 달에 33만 원, 260만 원 아마 이상 걷는데 100만 원인데 보시면은 2월 말 대비로는 주가는 마이크론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6월 8일 보실래요? 6월 8일. 6월 8일 되시면은 네. 비슷하게 빠졌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6월 8일 이후로는 왜 비슷하게 빠졌냐면은 똑같은 이슈예요. 빅테크를 좋아하고 반도체 가격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그렇죠. 이런 거 이슈. 그다음에 아까 결국은 레오폴드 같은 거 마이크론도 똑같이 다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비슷하게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빠진 거가 막 섞여 있잖아요. 네. 우리가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주가가 현재 이렇게 226만 원, 170만 원, 823달러. 네. 마이크론 좀 많이 빠졌죠. 네. 금액이. 이렇게 빠졌다 하는데 우리가 2배 ETF 언제 나왔습니까? 27일 나왔죠. 5월 27일. 27일. 그러면 그 2배 ETF 주가에 흥분한 게 반영되기 전 주가를 대체는 5월 19일 정도나 그 정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중순 좀 지났을 때. 그 5월 19일 날 주가가 지금 주가예요. 삼성 하이닉스가 그때 주가로 돌아갔다고요. 그러니까 2배 ETF가 일어나기 전에 주가로 완전히 돌아갔어요. 근데 5월 중순 대비 지금 7월, 8월 넘어가는데 펀더멘트는 훨씬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2배 ETF 그거 없을 때보다도 2배 ETF가 과했기 때문에 2배 ETF의 반작용으로 되돌림이 됐더라도 이건 너무 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같은 기간 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뭐라 했지? 마이크론? 아까 똑같은 영향을 받았다는데 그 마이크론 주가는 그동안 어떻게 빠졌느냐. 지금 빠진 주가가 5월 19일 날 주가로 보면은 698불.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그렇게 안 빠진 거예요. 그러게요. 얘네들이 아마 우리 같이 요런 비슷하게 빠지려면 그 정도로 주가가 돌아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한 700불 정도 되려면은 5월 말이거든요. 6월 초. 네. 이거 뭐냐? 우리가 2배 ETF로 인한 반작용, 그 부작용에 대한 여파가 누가 이용했건 만에 그 임팩트가 한 15% 20%는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뭐 빅테크의 그 알력 속에서 우리가 피해받은 거 그다음에 아까 레오폴드의 그런 거가 똑같은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외적인 요인이 추가적으로 한 20% 반영된 거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그 펀더멘털 이슈가 똑같다고 하면은 네. 국가적으로는 사실상으로는 한 15에서 20%가 더 올라가거나 거꾸로 하면 마이크론이 떨어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더 빠질 이유는 별로 없다면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순서가 맞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그런 거고요. 지금은 내년도 실적을 안 믿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PER이 5배 뭐 정도입니다. 5배, 6배. 현재 PER. 26. 내년 거 안 본다면. 네네. 뭐 그 정도면은 사실은 내년도 실적이 30% 이렇게 빠지지 않으면은 이게 다시 반락의 추세로 가기에는 좀 무리스러운 숫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보시면 하이닉스 기준으로 우리는 현재 주가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자체가 10배를 안 주고 여기 밑에 보세요. 밑에 두 번째 네. 330만 원 정도가 평균인데 한 6배에서 8배거든요. 네. 6배에서 8배면은 반도체가 사이클에 갇혔다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8배가 목이 맞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저번에 수급적으로 물리면은 4배, 8배 중에서 6배 이하로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 4배까지 간 게 그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애널리스트는 결국은 인식이 확 변하지 않더라도 이익 파워가 있으니까 한 6, 8배 주면은 300만 원 간다는 얘기고 시장은 내년도 투자 회수가 영업이익이 30%까지는 안 빠지려도 성장을 할까 잘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사이클적으로 6배 이하로 준 게 현재 지금 5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임팩트 영업 외적인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이 많이 해소되고 뭐 물론 당장에는 또 매크로도 있지만 그것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진입한다 그러면은 그 뭐 지금 4배, 6배 사이에 있는 주가는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는 건 맞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순하게 물론 이걸 단순하게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주가의 뭐 향후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몇 배 정도로 적용해서 향후에 대한 흐름을 좀 쫓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4배에서 8배 사이입니다. 4배에서 8배 사이. 8배 사이. 근데 내년도 실적이 진짜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40%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네네. 그거 성장을 한다 그래서 바로 8배, 10배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익이 300조 원, 500조 원 간에 그 절대적인 규모가 매우 중요하지만은 이게 그거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TSMC나 뭐처럼 걔네들도 10배에서 20배 갈 때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40%, 50% 마진이 유지가 돼. 우리보다 훨씬 낮다고 보지만 그게 이제 30% 성장을 꾸준하게 가는 거를 몇 년을 보고 나서 투자가들이 동의를 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1년? 과거보다는 우리가 더 빨리 되기를 바라지만 네. 그것이 뭐 지금 6개월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빨리 되거나 그럼 어느덧 6개월이면 다 해결되거나 이렇게 볼 만한 거는 아직은 없는 거죠. 그래서 6배, 8배에서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인데 아까 거꾸로 우리 가격이 전가될 수 있고 아까 또 말씀드린 아마존이 회수 기간이 돌아오고 빨리 돌아오고 이것이 차츰차츰 되면은 걔네들은 캐펙스를 당분간 멈출 이유도 없고 네. 멈출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뭐 금리를 뭐 추세적으로 올리지 않으면은 자금 시장에서 아주 돌발적인 사태가 금방 나타난다고 볼 수도 없으니 네. 내년도 실적이 붕괴되거나 아주 이상하게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제기는 되지만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여부는 올해 가기 전까지는 그 아주 베어 시나리오가 중심이 잡히게도 그럼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무리가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오비락시로 맞아 떨어진 건데 그거는 어느 정도 정상이 되는 게 맞겠죠. 그 어쨌든 밸류에이션성으로는 6배, 8배 정도 가치로 가는 게 맞지만 속도는 그런 변수가 결합되는 거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또 나온 좋은 얘기는 네. 처음에 PER 중심으로 가자고 많은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는데 다시 최근에 또 한 두세 군데는 PBR로 하다 보니까 PBR 하면 당연히 아까 330만 원 목표 주가보다는 네, 더 내려가죠. 보수적인 수치가 나오겠죠. 그런 것도 참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따져볼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센터장님 모시고 한 30여 분 동안의 시간은 너무 부족하고요. 한 1시간 이야기는 나눠야 되는데 제한된 시간이 지금까지이므로 이만 아쉽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리서치센터 김장렬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좌 열어보기도 참 두려우셨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뭐 지난주에 급등했다라고는 하지만 저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뭐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잘 판단하기 어려운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땐 저는 사실 이 6분의 시장의 뷰를 좀 같이 좀 이렇게 평균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곤 하는데 여러분들도 저희 또 어벤져스 같은 6분의 구독 서비스 혹시 경험 못 해보셨다면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